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유와 그리고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전쟁 사흘째인데 지금 양측에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뭐 따로 들리고 있는 소식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쏜 그 하마스의 미사일 숫자로 일단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뭐 5,000발이면 이때까지 쐈던 게 5,000발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때까지 쐈던 거만큼의 물량을 썼다는 자체가 이게 그 하마스의 로켓이 그렇게 정교한 로켓도 아니고요. 한 개를 만드는데 100만 원 이하로 제작이 되고, 그런데 이 5,000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뭐 설탕, 뭐 화학비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5,000개를 만들 동안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그 감청 시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CIA가 이거를 감지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 사상자들이 계속 남에 있어서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쪽도 그렇고 민간인들이 지금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느냐를 제일 많이 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간신히 걸려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마스가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도 폐허로 만들겠다, 피해 보복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물과 전기 등을 모두 끊어버렸는데도 하마스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폭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을까? 기습 공격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는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보지만 맞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시기부터는 굉장히 잠잠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반정부 시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삼선에서 승리한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법 개혁이라고 해서 이 지금 극우 당인 네타냐후 정부의 그 사법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이스라엘 내부가 굉장히 혼란 중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옛날에는 팔레스타인이 하나라고 보여지시겠지만 팔레스타인도 역시 정치 세력들이 서로 각기 다른 입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격한 하마스는 무장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팔레스타인의 정치 세력이고, 그 전에 정권도 잡았던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된 온건파인 파타도 있거든요. 이 당은 이런 무력이 아닌 세계에 좀 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자 팔레스타인 문제를 그러던 부류인데, 서로 지금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가 나면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 예. 이스라엘에 지금 반정부 시위 이런 거 다 묻히겠구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쟁들이 또 묻히겠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를테면 자폭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런 무장 공격을 하기 전이면 모르겠는데, 네네. 하마스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든지 아니면 뭐라도 갖고 나오든지 뒤로 돌아서서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보복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인질이 한 100명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간 그 수감자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모두와 좀 맞바꾸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여도 큰 걸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안 받아들여도 이 하마스가 지금 민간인에 대한 이런 공격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하마스와 같이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고히 해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하마스가 지금 현재 인질 작전으로 한 건 가장 패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민간인을 납치하고 또 인질로 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전쟁 범죄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강경 전략을 쓰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를 무장단체로 보는 어떤 서방의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 뭐 튀르키예나 아랍에서는 이 하마스가 주민들이 선택한 자치정부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헤즈볼라도 레바논의 한 정당이고 또 하마스도 이를테면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정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사건이 나고서 옛날에 취재했던 것 중에 2004년도에 체첸에서 베슬란이라는 이제 초등학교를 공격한 인질 작전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로 인해서 체첸의 독립 전쟁은 그냥 물 건너 가게 된 거예요. 민간인을 민질도 잡는 이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공조를 이끌지 못하는 가장 취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지금 그때 체첸과 비슷한 전략을 썼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극에까지 벼랑 끝에 가서 자기네들이 벼랑 끝 전술을 쓴다라는 것들을 국제적으로 어필하거나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자 지구의 전기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미사일 만들려도 전기가 필요해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하마스가 이렇게 극단적인 걸 했다고 하면 정말 최악의 작전을 썼거나 예. 아마 극단적으로 우리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전 세계에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들 편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안보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자랑하는 게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체계를 자랑하는데 2014년 미사일 침공 때는 그래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5,000발이 날아오니까요. 아니 아이언돔이 그 전에 어느 정도 작동을 했던 건 한두 발이 날아올 때 얘기고 이 5,000발이 날아오게 되면 이거는 아이언돔 아니라 그보다 더하도 이거 막아내기가 쉽지 않고요. 굉장히 재래식 무기예요. 네네. 그 하마스의 로켓은. 그래서 이들도 어느 걸 표적으로 삼아서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로켓이 하마스의 로켓이니까 아마 물량으로 그렇게 때려 부어서 아이언돔을 괴멸시키려고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돔이 타격을 입음으로써 이스라엘 쪽에서도 안보에 관련된 경제,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5,000발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수의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해가 있던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5,000개를 만드는 동안 정보 당국은 뭐 했느냐. 특히 이스라엘의 뭐 신베트나 모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데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CIA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라고? 로켓 재료 중에 많은 부분이 수단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지하 땅굴로 해서 많이 유입이 되기도 하는데 예. 이 5,000개 로켓에 설탕이나 화학 비료 하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을 텐데 그걸 감청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스라엘도 내부에 반정부 시위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주말마다 시민들이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 단속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고 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7순 중반이 되셨기 때문에 연세도 있고 또 지금 네타냐후의 부인 되시는 분의 사치 루머도 굉장히 많아서 3월 달에는 그 미용실 초호화 미용실에 이제 부인께서 가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SNS로 돌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네. 항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내부 반정부 시위를 단속하거나 이걸 대응하느라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지금 미국도 신속하게 후방 지원에 나섰습니다. 핵 추진 항모를 파견을 하고 그리고 전투기 편대를 증강을 했고요. 탄약 등 군수품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국인 사망 소식도 전해져서요. 미국이 이러한 지원 외에도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마스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군수 물자를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덤벼도 사실 하마스는
끝을 보일 정도로 괴멸을 할 수도 있는데 군사적으로만 대결을 한다고 그러면 예. 근데 미국까지 굳이 그렇게 나서서 편대를 보낸다든가 왜냐하면 하마스는 공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도 그 하마스 영상 중에 낙하산 부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총을 예. 쏘는 굉장히 재래식 무기와 재래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세계 최강의 미국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공조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군사적 지원하고 있고 또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은 배후설을 부인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의 어떤 대리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5차 중동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란은요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훨씬 더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이란하고 이렇게 서로 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벌려서 이란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란 말이 좀 신빙성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양상이 5차 중동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소스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국제사회가 아셔야 되는 건 그 사이에 지금 죽은 민간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제, 비즈니스 또 정치적, 외교적 논리로만 이 사태를 본다고 그러면 민간인 희생과 상관없이 끝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급작스럽게 막 그 여러 가지 구도가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매일매일 아마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이스라엘 쪽에도 죽어가게 되고 또 가자 지구도 그럴 거고 예. 그래서 이 수많은 피난민들 행렬 또 유럽을 향하게 되면 또 유럽이 또 안보 문제가 또 걸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길게 가는 것보다는 빨리 어떻게든 이 무력 활동을 양쪽에서 멈춰서 민간인 보호를 양식이 더 나서야 되는 게 사실 맞는 얘기죠. 네. 예. 5차 중동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중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서방 대 반서방 진영 간 대립으로 번지면서 2차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군사 정치, 국제 정치란 항상 그렇게 편이 나뉘어야지 일단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 편을 나눠서 하는 사이에 전쟁은 계속 성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게 되고 또 피해가 막심해지고 그러는데 이걸 5차 중동 전쟁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이 사태에 그러니까 5차 중동 전쟁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인류사에 굉장히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유엔도 있고 또 국제사회의 민간인 보호에 대한 양심도 있고 또 국제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양심과 인류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도출해야 되는 시기지 4차 중동 전쟁까지는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 전쟁에서 좀 더 인간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정치, 사회, 경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확전이 아니라 해법을 좀 찾아가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충돌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할 테니 이걸 복구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쪽의 민간인 희생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살아 계셔도 내일 이제 살아있지 못할 그 많은 민간인들에 대한 보복이 지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사태가 벌어졌던 그 첫 음악회가 열렸던 그 사막에서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전혀 숨을 데가 없잖아요. 네. 사막 한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민간인들을 쏘고 사망케 했다는 그 하마스는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우리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있고 또 제네바 협약에도 민간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하는 게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원론부터 세우고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스포츠 경기하듯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 저희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